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3장까지 진도를 끝냈어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관련된 우리 개념별 문제가 나갔었죠. 그죠?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답을 쭉 불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념별 문제가 나가든, 프린트가 따로 유인물이 나가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든, 아니면 문제를 좀 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조금 공부를 하면, 뭐부터 생기냐면, 문제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풀 수 있어요. 그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수업 중간중간에 나눠드리는 개념별 문제도, 최종적으로 완성도가 있을 때 문제가 좀 잘 풀려요. 그죠? 그리고 문제 유형도 기억, 니은, 디귿 수능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유인물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풀리면은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다 풀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피드백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좀 버겁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보다 항상 우선인 게 뭐냐면 이론 정립이에요. 아시겠죠? 문제가 안 풀리면 이론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안 풀리면 노트 필기한 걸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숙지하고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화학 발음식 하나 더 외우고 아시겠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3장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3장 타이틀이 뭐였어요, 여러분? 원자 구조와 주기율 요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나오는 원자 구조, 원자의 개념을 잡은 어떤 과학자들의 쭉 과학사적인 입장에 대한 정리, 그죠? 돌턴이라든가 톰슨, 러더퍼드, 보어, 이런 얘기보다는 그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핵심 키워드로 딱딱딱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보어의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은 그나마 그 와중에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스펙트럼에 대한 실험, 양자수가 나오게 된 배경, 그렇죠? 이 보어의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으로 전자 껍질을 설명해 놨는데 단점이 뭐였냐면은 수소 원자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온 이론이 바로 뭐였다? 오비탈이었어요. 그죠? 이 오비탈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오비탈 전자 배치를 채우는 방법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어떤 원소 기호가 딱 나오면 원자 번호에 따른 전자수,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채워질 것인지를 숙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 원자가 중성 원자가 양이온, 음이온,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라는 것들의 파악으로부터 그 다음번에 나오는 주기율, 즉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부터가 꽤 중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십니다. 자, 오비탈은 벌써 지지난주에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배울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공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막 외우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억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안 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다시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또 하시고 무한 반복하셔가지고 오비탈은 특히 잘 챙겨주시기 바래요. 그 오비탈을 근간으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몇 가지였어요?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입자의 크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세 번째가 전자 친화도, 그 다음 네 번째가 전기음성도. 이 타이틀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틀을 찾아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상상의 꼬리를 물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입자의 크기 하면은 입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큰 2가지 물리량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전자 껍질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유효액전하였어요. 이 전자 껍질수와 유효액전하를 상대적인 크기를 판단할 때 오비탈 전자 배치가 항상 껴들어가서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비탈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이렇게 입자의 크기는 전자껍질수와 유액전하의 상대적인 이 크기에 대한 물리량으로부터 족 그리고 주기에서의 입자의 크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온에서 나오죠. 그죠? 양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고 음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고 등전자 이온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그것들의 입자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걔가 뭐 몇 옹고스트롱이야 몇 나노미터야 이런 수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출제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무슨 상태? 기치 상태. 무슨 원자? 중성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어떻게 하는데? 떼어내는데 어떤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였어요. 그죠? 흡열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를 뭐 하기 쉽다? 잃기 쉽고 전자를 잃기 쉽고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는 좀 반대 개념이었죠. 그죠? 자, 어떤 전자친화도는 사실 주기적 성질을 갖는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그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그 개념을 주기적 성질 안에다 넣은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와 상당히 좀 그 반대급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치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얻을 때 뭐 하는 에너지? 주로 방출하는 에너지. 그죠? 주로 방출이라는 이야기는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주로 몇 쪽이었냐면 2족 원소와 18족 원소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음성도였죠? 전기음성도는 정의가 뭐였어요? 그렇죠. 공유결합 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었어요. 그죠? 제일 큰 건 뭐였죠? 플로어린. 그 다음엔 산소. 그 다음엔 질소.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플로어린, 산소, 질소를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맥락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오늘부터 진도를 나갈 어디? 화학결합과 분자 간 힘에서 수결합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음성 순서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주기율표를 떠올리세요. 지금부터 이미지로. 주기율표 떠올랐나요? 그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 원자번호 1번부터 그 다음에 가로줄로 쭉 20번까지 나와 있고 21번부터 30번 그 다음에 세로줄로 우리가 지금 원소기호들을 외웠어요. 그죠? 우리 1쪽 한번 외워본다면 맨 위에 수소,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이 칼륨, 그 다음에 루비륨. 목소리가 좀 작아지죠? 그죠? 그 다음이 세슘. 괜히 한번 크게 한번 해본 거죠? 그죠? 세슘.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주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전자 껍질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껍질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2족 원소 봅니다. 원자 번호 우리 몇 번? 4번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그죠? 누구 나오죠? 베릴륨. 그 밑에는 마그네슘. 그 다음은 칼슘. 그 다음은 스트론튬. 그 다음은 바륨. 그죠? 자,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쭉 13쪽으로 넘어가면 붕소 있고 알루미늄 있고 갈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4쪽 우리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탄소부터 시작해요. 탄소 밑에는 규소. 규소 밑에는 저마늄. 그죠? 그 다음에 15족. 그죠? 15족 누구부터 시작할 거예요? 질소. 질소 밑에는 인 밑에는 비소. 비소 밑에는 주석. 그리고 납.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16쪽 가면 누구 있어요? 산소 있고 그리고 황이 있었어요. 그죠? 17쪽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까지. 그죠? 18쪽은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채워주시기 바라고 주기율표를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우면요. 어느 정도 윤곽이 딱 드러날 거야. 왼쪽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성이 커진다 그랬어요? 금속성이 커지고요. 금속성은 전자를 잃기 쉬운